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원 삼성 대 FC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원정팀인 또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잡아내면서 최근에 좀 뭔가 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깨는 계기가 됐고,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뭐 매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라이벌전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순위에서 도망을 못 가게 되는, 여전히 11위지만 하여튼 10위랑 차이를 벌리지 못하는 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기는 제가 이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좀 지킬앤 하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팀 다한테. 그러니까 전반전은 분명히 FC 서울이 잘했는데 후반으로 가고 나니까 이게 전반으로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원 삼성이 경기를 잘 풀어나갔죠. 잘 풀어나가고 서울이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그래도 서울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최철원 선수의 선방쇼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운이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방들도 있었지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막았는데, 다 막았는데, 유효팅을 다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시즌 초반에 그 울산현대전에서 다소 어이없는 실수를, 다소가 아니죠, 많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골을 헌납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짐을 덜고 가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뭐 최철원 선수 지난 경기도 굉장히 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또 저희 부천 FC에서 또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고 잘해줬던 선수인데 네, 이적한 다음에 좀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부천에서 좋아했던 최철원이 저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뭐 승패를 어느 팀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기쁜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철원 선수가 앞으로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고, 제가 지킬앤 하이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바둑알더라고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일류첸코가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득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박철희 선수 크로스가 날카롭게 연결이 되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슴으로 건드려 놓으면서 단번에 본인이 때릴 수 있는 위치에 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가슴으로 그러니까 멀리 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잡아놨는데, 그게 사실은 뒤에 붙어있던 김주환 선수를 떼어낼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진짜 완벽한 퍼스트 터치가 됐고, 그걸 또 넘어지면서 마무리하면서, 뭐 사실 뭐 양용모 선수가 최근에는 뭐 그 선방쇼를 많이 하는 골키퍼잖아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장면도 그 최철원 선수의 그 선방쇼만큼이나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루첸코가 그 전임자였던 아닉스 감독님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고립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고,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연결해줘야 될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등 지고 주고 받고 이런 거를 좀 더 지금 이제 그 김진규 감독님 체제에서보다는 좀 더 노렸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본인의 득점을 좀 노리는 형태로 페널티 박스 안에 머무르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더 빛나는 감은 있습니다. 뭐 울산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골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김주현 선수를 1대1에서 제압하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진규 감독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옳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그래도 이게 감독 대행 체제다 보니까 조금 전임 지도자랑 비교를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앞쪽에서는 조금 자유도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둑을 잠깐 불러오면,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은 뭐 전반전에 본인들이 공격하려고 나갈 때는 오늘 이제 김진야 선수 쪽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시면 김진야가 거기 왜 있냐고요.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되죠. 왜냐면 형태를 김주성 선수도 없고, 여기 있는 기성용 선수가 일루 빠지든 혹은 이제 오스마르 쪽으로 빠지든 이쪽으로 빠지고 오스마르가 이렇게 들어오든 3백 형태로 많이 바꿔주고, 그다음에 풀백들이 전진하는 형태를 좀 썼었죠. 그래서 오늘도 김진현 선수가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뒤를 뭐 김주성 선수가 받쳐주고 기성용이 중앙을 채워주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거지, 기성용 선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를 김주성 선수가 혼자 막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쪽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런
그 흔히 말해서 라볼피아나 혹은 이제 변형 3백 이런 이름으로 불려가는 전술적인 거를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김진현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줬고, 나성호 선수가 또 이제 워낙 드리블도 좋고 많이 흔들어주는 선수고 이제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 센터백이 전반에 한호강이었죠. 한호강 선수가 이제 나상호 선수 쪽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쪽에서 이제 고요한이 자꾸 움직이는 하면서 이제 김진현이랑 털어먹는 형태가 됐죠. 근데 이쪽은 원래도 이 한 명이 김태현 선수였는데, 김태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전반전에는 조금 높은 위치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격을 측면에서 풀어줬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뒤쪽이 더 열리는 게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잘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았던 장면이라고 꼽으면 역시 팔루세비치에서 김경민 선수 쪽으로 나갔던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앞쪽에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가 지금까지 FC 서울에서 못 보던 어떤 특별한 전술이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뭐 안익수 감독님 체제에서도 기성용 선수가 후방으로 빠져서 3백하고 4백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늘 써왔던 전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만 앞에서 조금 더 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전반전에 그래도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요한 선수도 볼도 잘 차고 다부진 면도 있지만 또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좀 강인하잖아요, 스타일이. 저도 뭐 인터뷰 해봤던 선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뭐 상대편이 뭐라고 하든 우리 서울 팬들이 뭐 예쁘다고 하는데 난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인터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이런 라이벌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은 확실히 FC 서울이 그 득점도 앞서 나가고 경기 내용에서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은 FC 서울의 승리를 줄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울 얘기만 드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반은 서울이 잘했다 요거만으로 설명하기엔 저는 수원이 부진했다 이 얘기를 꼭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좀 서울 선수들이 뭐 전반에 특히나 일찍 그 일류첸코의 득점이 터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원정 경기 와가지고 빅보드 와가지고 굳이 한 골 넣었는데 두 골 세 골 넣고 꼭 이길 필요가 있나요? 전반 1분에 골이 들어갔는데 본인들도 안정적으로 수비 펼치면서 높은 위치에서 이제 딱 끊어내가지고 역습 나가는 형태를 노렸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편하니까.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저는 쟁탈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혹은 이제 뭐 서울에 공을 돌릴 때 수원 선수들이 압박을 한두 번 시도할 때 그걸 풀어나왔을 때 어떻게 서울이 공격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에서 찬스들이 나왔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야 선수라던가 아니면 김경민 선수 장면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런 역습이라던가 서울한테 뭔가 달려드는 것들을 그냥 서울한테 달려들었다가 뚫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수원의 공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찬스들을 역으로 이제 서울한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떤 전반에 수원의 부진이 서울의 경기력을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그리고 더 실제로 더 좋게 나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가장 꼽고 싶은 거는 전반하고 후반이 확 달라졌잖아요, 카즈키 들어온 다음에. 근데 카즈키 들어온 거의 문제는 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실 전반에 이제 바사니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아코스티가 있었고, 안병준 선수가 이렇게 3톱으로 나왔었잖아요. 3-4-3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투미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승범이랑 이종성 선수가 있었는데, 전반전 경기 한번 잘 돌려보시면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거의 전진을 못해요. 빌드업이 안 되니까. 빌드업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빡빡하게, 고요한 선수가 또 얼마나 잘 괴롭힙니까? 그리고 팔로세비치도 그러고, 전반에 보면은 이쪽에 계속 받으러 내려가면 그때마다 따라 나와가지고 괴롭혔었고 부딪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빌드업 할 때 보면 저도 몇 번 기억나는 게, 여기 3백이니까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최전방에는 얘가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긴 3명이 공을 돌려요. 근데 여기 미드필더까지 내려가서 4명이 공을 돌리게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 누가 받냐 말이에요. 요 앞에서 누구 받아요? 특히나 여기는 거치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잖아요. 여기 완전히 이 서울이 먹고 있는 허리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공 지켜내는 게 힘들겠어요.
못하는 선수들도 아니고. 근데 이게 고승범 선수랑 이종성 선수가 번갈아 내려가면서 4명이 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풀리고, 여기에 들어와야 여기 위협적인 위치, 혹은 이제 뭐 이런 위치에 뭐 아코스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따라갈 때 이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을 잡아서 여기 볼이 이렇게 들어와야, 그래야지 수비들이 이쪽에서 막 모여들고, 그러다 보면 이쪽 측면 쪽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전반전 내내 어떠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만 도는 거예요, 바깥쪽만.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이 쌓아놓은 수비 조직 안쪽으로 잘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 바깥쪽만 맴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볼이 안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 아코스티, 이기재 이런 쪽에서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측면으로 밖에 가지 못하는. 근데 측면으로 가니까 여기는 또 수비 라인이 그냥 이대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도는, 그러니까 외곽만 맴도는 축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전 답답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원이 잘 안 될 때, 김명승 감독님 계실 때 안 될 때 이런 축구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후반 되면서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이종성 있고 고승범 그대로 있고 바사니가 빠지고 이제 카즈키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종성 선수가 좀 내려가서 받아주더라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된다.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고승범 선수도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집중 견제를 받을 텐데, 이쪽에 아코스티 움직이는 쪽에 가서 측면 쪽에 돌아나가 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또 아까랑 형태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주고받으면서 뭐 여기 아코스티 움직이면 패스 줄 수 있고, 여기도 막 돌아나갈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을 줄 수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보다 확실히 고승범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닐 때 더 잘하는 선수니까, 카즈키 선수랑 이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여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반보다는 확실히 경기가 풀리게 됐죠. 그리고 또 밀리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화는 뭐냐면 2번인가 그런 찬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승범 선수가 측면 쪽 빠져주고 뮬리치가 이쪽으로 막 받아주려거나, 뭐 워낙 높이도 있고 뭐 가슴 트리핑을, 제가 보기엔 제가 헤딩하는 높이를 가슴으로 잡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뭐 이쪽도 이제 이기재 선수가 올라오면서 측면 수비를 끌어당기고, 뭐 뮬리치가 이쪽으로 접근을 해준다 그러면 이 공간, 뒷공간, 이 벌어진, 방금 전에 이쪽까지 지키고 있던 센터백이 빠진 공간에 이제 카즈키가 2번인가 3번인가 들어가면서 이 뒤쪽을 공략하는 좀 다이렉트한 형태들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반전에는 이쪽만 돌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들 숫자를 하나 늘리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면서 중앙 쪽에 들어오는 어떤 빈도들을 늘리고, 측면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공격수들, 미드필더가 측면 쪽에 나갈 수 있는 형태를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에 형태를 깨놓은 다음에 자꾸 다이렉트하게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울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 선수들도 전진하지를 못하고 뒤에 물러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수원 선수들이 제압박했을 때 전반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라인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볼 잘 돌리는 팀들이 좋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라인이 높으면 전방 압박을 들어와도 도망갈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백패스 주고 다시 만들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전방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전방 압박을 하면 여기 백패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뻥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수원 선수들이 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저는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들고 나와서 수원이 후반전에는 서울을 몰아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인터뷰 보니까 뭐 김진규 감독 대행님은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인데 심리적인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바깥에 전혀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수원이 숫자 바꿔가면서 중앙 쪽에 들어오는 빈도들도 늘었고, 자꾸 이쪽에 뒷공간에다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오스마르라던가, 오스마르도 오늘 아코스티한테 한번 전반에 뚫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뭔지 알거든요. 몸이 알아도 이제, 그 머리가 알아도 몸이 좀 반응 안 하는 때들이 있는데, 저랑 아마 오스마르가 동갑이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팔한 친구들 만나면 이제 뚫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고 나오는 게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수원 선수들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누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한두 번 들어간다 그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홈 경기고 본인들도 욕구가 있고 이기고 싶은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후반전, 중반전 거의 막판까지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는 이제 오늘 골키퍼가 그 정말 좋은 팀이죠. 부천 FC에서 주전으로 꾸준히 활약해왔던 그 선수가 지금 FC 서울의 골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만 해도 이걸 마고 하는 게 한 3-4개 됐던 것 같아요. 뭐 이기재 선수 프리킥도 있었고, 뮬리치 헤딩도 있었고, 뮬리치 발리슛도 있었고, 그 고승범 선수 슈팅이었나요? 그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막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원이 오늘 경기를 절대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전반 못했습니다. 전반은 너무 못했고, 전반 너무너무 못했는데, 후반전에는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찬스들을 만들었고, 기회도 있었고, 또 나쁘게 슈팅한 것도 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괜찮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찬스들을 만들었는데, 한 골이랑 한 2골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키퍼한테 막혔다. 그래서 좀 불운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재밌게 봤어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전반을 잘 마무리해놓고 이제 후반에 좀 핀치에 몰렸지만 그래도 버티는, 골키퍼를 중심으로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원은 쫓아가야 되는 팀 처지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몰아치는 것들이 굉장히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전 막판까지도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본 경기, 오랜만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아쉬움들이 둘 다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호강 선수의 태클, 의욕은 알겠고 그 힘을 많이 썼고 또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태클이 나오는 거는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실. 일단 상대 선수가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옐로는 받아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퇴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퇴장 줘? 이렇게 말하기에는, 왜냐면 공이 오른쪽 발에 있는데 왼쪽 발에 가가지고 걷어차는 걸로 기억하는데, 야 이거는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상대방을 다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겠죠. 예, 이거 어찌됐든 동업자인데. 두 번째는 수원에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 시간도 길게 나왔는데, 로스타임이 길게 나왔는데 거기서 망가져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한테 2번인가 3번의 완벽한 역습 기회가 왔었고, 예, 결국에는 팀의 역전 기회를 걷어차버린 태클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불투이스도 제가 시즌 초반에 뭐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한호광 선수도 오늘 뭐 본인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겠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서울 쪽에서도 마지막 순간은 좀 아쉬웠던 게 있는 게, 윌리안 골대,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워낙 잘 제끼고 거기서 안 때리면 또 공격수 자격이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울산전에도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었던 선수인 만큼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한승규 선수 쪽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거 4대2 상황에서 각도가 없는데 그걸 굳이 감아가지고 때리려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주변에 동료들을 활용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다 그래놓고 빼먹은 게 있었는데, 한승규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서울이 제가 이번 경기에서 뭐 전반전에 경기 운영을 잘했다, 3백 형태로 변형을 포백 3백 5번에서 변형도 잘 줬고, 그 풀백들이 전진하는 전술도 뭐 공격적으로 좀 깔끔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자유도가 생긴 게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전임 지도자 체제에서 제가 몇 번 이제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쉽다고 얘기했던 게, 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들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선택들이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걸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제가 생각에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민 선수 슈팅, 글쎄요, 그거는 할 수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윌리첸코 크로스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슈팅 그래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김진현 선수 쪽에 진짜 아쉬웠어요. 김진현 선수 그 골대 맞춘 거 있었죠.
근데 골대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상호 선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것도 아쉬웠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치고 들어와서 슈팅 때렸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류첸코 줬으면 어땠을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이 볼을 잘 돌려요. 지금도 그렇고 마니스 감독님 체제에서 제가 이제 그 계속 괜찮다고 했던 이유는 뒤에서는 그래도 볼이 괜찮게 잘 돌아요. 지난 울산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전방 압박 들어도 대처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 팀이 제가 보기에 더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을 때 혹은 이제 상대편이 우리한테 무리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을 때 혹은 우리가 끊어냈을 때 그러니까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상대의 순통을 끊어줘야지 두 골 세 골 넣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려야지 상대를 박살내고 편하게 가는 건데 한 골 리드를 잡은 다음에 넣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골을 잘 넣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오늘 한승규 선수나 김진현 선수 쪽에서 나왔던 게 아쉽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겁니다. 찬스가 오고 더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좋은 패스들을 넣어야 되고 옳은 판단 더 좋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가끔 가다가 이 선수들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명백하게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70점 80점짜리 답안이 있는데 50점짜리 60점짜리 답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지도자 선생님들이 잡아주시거나 이거 좀 디테일하게 누군가랑 뭐 선수들끼리라도 좀 확실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야지 이제 서울이 더 편하게 갈 텐데 오늘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왔던 그 김진현 선수의 찬스 두 번 중에 하나가 들어갔던 거나 혹은 김경문 선수가 마무리가 잘 됐다 라고 해서 2대 0이었다 그러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요? 경기 자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기는 했지만 서울한테도 마냥 박수를 보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 하지만 또 팬들한테는 워낙 중요한 라이벌전이니까 서울 팬들한테 축하드린다 말씀 꼭 드려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수원 팬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오늘 2만 명 넘게 왔다는데 물론 이제 서울 원정 팬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랬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홈팬들이 오셨는데 이기지 못했으니 얼마나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이건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마냥 절망하기에는 이번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참 지킬인 하이드가 있다 그러면 뭐 전반에 얌전했던 수원 삼성을 지킬이라고 할까요? 근데 후반에는 하이드처럼 뭔가 괴물이 된 것처럼 막 거칠게 잘 몰아붙였다 그러면 또 이제 서울은 전반전에 그 하이드처럼 어떻게 강한 힘을 보였다 그러면 후반전에는 평범한 지킬 박사님처럼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반 경기 했다고 딱 평가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득점을 한 서울이 이긴 경기였다. 그리고 그럴 자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한테도. 그래서 또 오랜만에 보는 재밌는 좀 슈퍼매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제3자니까. 제3자라서. 재밌는 경기였고요. 어찌됐든 두 팀 다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들을 보여줬으니까 남은 자녀 시즌 동안에도 또 즐거운 경기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15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또 20분 넘어갔네요. 빨리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머지 공부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